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8.29포인트, 0.43% 상승한 1924.60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3% 오른 588.3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의 반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미중 무역 분쟁 격화 하루 만에 갈등 완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미국 3대 주요 증시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 서로에게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 갈등 양상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행히 하루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어 중국 부총리가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 경계 심리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 장 시작 때부터 빨간불을 강하게 켜면서 출발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이 다음 날, 내일이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는 개정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 막판에 매물을 거대 출회를 하면서 상승폭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양시장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체험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그리고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수급 먼저 보면은 어쨌든 외국인은 또 나갔고요. 기관이 그래도 1,3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좀 방어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일단은 올라서 끝났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나쁜 게 줬다 뺏는 건데 네. 오늘 장중에 뭐 개장 초나 아니면 이제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차트상으로 그렇죠. 1%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상승폭의 절반 이상을 좀 토해내면서 여기 0.43%라는 굉장히 이 미미한 수준의 상승만으로 마칠 수밖에 없었고 오늘 상승분은 어제 빠졌던 항상 보면은 월요일마다 시장을 좀 크게 흔들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제 빠진 것에 반밖에 못 메꾸면서 결과론적으로 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나간 일을 지금 와서 뭐 이렇게 얘기를 사실 해봤자 뭐 어제가 다시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결국 중요하게 될 텐데 내일부터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사실 이미 시장에 충분히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또 굉장히 많이 빠졌죠. 코스닥도 코스닥이지만 거래소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여기에 이제 선반영이 돼 있다고 판단한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 악재가 되려면 혹시라도 일본이 제외를 안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올라오기는커녕 계속해서 지금 밑바닥에서 기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종가가 1924포인트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자, 이 지금 위치가요. 4년 뭐 한 4년 아니군요. 네. 3년 만에 최저 구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위치, 자, 3년 동안, 물론 이제 일부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실적이 줄어드는 모습이, 좀 시장을 누른 요인이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아직까지는요, 돈을 잃는 이 기업보다는 돈을 버는 기업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성은 비록 좀 낮아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이 어디로 뭐 빼돌리는 거 아닌 이상은 회사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결국은 기업 가치는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지금 2,600까지 갔던 작년 초에서 지금 2,000이 붕괴된 지금 시점을 갖다가 뭐 고평가됐다, 거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쨌든 저평가 구간이고 특히 이제 오늘 막판에 보시게 되면 수급이 아까 뭐 이제 외국인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2시를 넘어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요. 결국 이제 1,300억 원 정도 순매수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한 1시간 정도 동안에 이제 1,300억 원 매수라고 그러니까 1,300억 원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은 규모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장이 떨어질 때 특히 외국인이 장 막판에 던지는 것을 어쨌든 기관 쪽에서는 받아주는 주체가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는 뭔가 좀 빠진다 싶으면 때로는 외국인이었고 지금은 기관 투자자가 이런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당장의 급등이 나오지 못해서 아쉽고 마음이 급하신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그러한 종목들 시장이 조금만 정상화돼도 크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내 계좌에 담아두고 모아두고 매집해야 되는 장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 거듭해서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도 한번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남북 경협주, 특히 철도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외국인들이 그래도 조금 아주 네. 순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장 초반에는 일단 철도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아쉽게 수급이 좀 빠지면서 다소 아쉬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뭐 철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역시나 대북 관련 종목들은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북 관련돼서 궁금하시다면은 오늘 이제 방송을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장 초반 흐름이 갭으로 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갭으로 이제 뜬 날은 아쉽게도 이제 눌려주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는 코스닥이 강세 흐름 초반에 보여주면서 2% 가까이 상승세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이제 종가 마감 기준으로 이제 강보합권의 아쉬운 오늘 마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철도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코스닥 전반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나 이제 상한가 갔었던 종목들 흐름을 보니까 뭐 관리 종목이나 동전주 말고는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 수급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많은 지금 우려적인 이제 시각으로 봤었던 게 MSCI 지수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한시름 좀 놓고 지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우려했었던 것과는 달리 바로 어제 전날 검은 월요일이 나와서인지 오늘 이제 증시는 크게 MSCI로 움직이는 흐름들은 나오진 않았고요. 내일 이제 백색 국가 제외가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 시장에 반영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 흐름 볼까요? 최저 구간이 54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최근에 굉장히 놀란 게 어떤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전문가님, 지금 증시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49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490포인트까지 그렇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490포인트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월봉상에 보다 큰 흐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이 이제 저점 구간을 찍어주고 현재 위치를 보자는 건데 현재 위치가 과거의 2016년도 구간의 최저 구간과 지금 거의 맞닿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이 지금 밑꼬리를 달고 올라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 다지기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지선이라고 하죠. 저항 구간이자 지지 구간의 이제 기준선이 580포인트 구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2년도, 13년도, 이제 15년도 넘어가는 구간대 보면은 580 구간대가 저항이었었는데 2016년도에서 이제 17년도 넘어가면서 지지 구간으로 발현이 됐고요. 또 현재로서도 다시 한 번 더 지지에서 반등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미중 무역 관계 역시도 계속 난타전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또 긍정적인 소식들도 계속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매매에 임하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좋은 증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서 셀리버리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8.94% 급등하면서 39,0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또 장중한 때는 4만 원대 위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아, 일별 시세 보니까요. 이 종목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8월 6일에 25,200원 딱 내려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줄 세워놓은 것 같아요. 땅땅땅땅 하고 뚝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님 셀리버리 한번 진단 좀 해주세요. 예, 뭐 오늘 제가 특징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사실 오늘 하루 시세가 강했다라는 얘기도 뭐 할 네네네. 수 있겠지만은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은 8월 그렇죠? 이어진다는 거, 네. 지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8월 초에 시장 폭락 나오고 나서 이제 뭐 다 폭락했으니까 당연히 뭐 그때 이후로 뭐 종목들은 순차적으로 다 상승이 나오겠지만 가장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려고 하는 바로 제약바이오가 알고 봤더니 외국인들이 그동안 정말 많이 담아놨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제약주에 대해서 꾸준히 제가 언급을 드려왔었죠. 이 셀리버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요거 이달 최저점이 25,000원에서 오늘 종가가 39,000원. 그래서 이 기업이 작년 11월에 상장된 이후 차트 보면 사실 요 네모 박스 친 이번 달에 올라간 요 상승폭이 뭐 그냥 이만큼 빠져놓고 요만큼 올라갔구나 생각이 되는데 이게 벌써 올라간 게 바로 54%가 올라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어제 오후였죠. 그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좀 개인 투자자들의 염원과는 좀 다르게 너무 아쉽게도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상장 폐지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제약 바이오들이 역시나 위기구나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자, 뭐 하나가 그렇다고 다 그런 게 아니죠. 제약 바이오도 정말 잘하는 기업도 있고 정말 뭔가 좀 실패한 기업도 있고 실패한 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전부 다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 마치 실패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빠졌던 겁니다. 실은 올해 초에 셀리버리 이익이 올라왔던 게 이 당시로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 종목이 뭐 이 스튜디오 오늘 나와 있는 저희들하고는 상관없지만 그 비만 치료제, 고도 비만 치료제 때문에 이제 모멘텀이 붙으면서 주가가 4배 이상 올라갔다가 4월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고점 대비 70%가 빠졌는데요. 이 주가가 70%, 자, 주가가 70% 빠졌으면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뭐 비만 치료제 먹다가 알고 보니 살이 더 찌더라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실패와 관련 얘기 전혀 없었는데 주가만 70%가 빠졌습니다. 지금 셀리버리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바이오 기업 중에서 상당수들이 악재 없이 주가만 빠진 이런 종목들은 뭐 이유 없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이유 없이도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사실 올라오는 과정에서 호재 나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없이 그런 급락을 심하게 맞은 종목들 가운데서 자기 할 일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셀리버리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뭐 번번이 다 망한다. HLB도 안 되고 신라젠도 안 되고 TCG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제약바이오를 아예 버릴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정말 골라낼 수 있는 즉 이게 정말 똥이냐 된장이냐, 옥이냐 돌이냐를 가릴 수 있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죠. 제가 들고 왔으니까요. 잠시 뒤에 종목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시와이프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푸른 기술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남북 경협주 철도주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11.71% 상승을 하면서 11,450원에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관련 종목들이죠. 에코마이스터, 그다음에 데아티아이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장 초반에 쭉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어요.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나올 때는 검은 월요일이었었는데 네네네. 화요일 나올 때마다 항상 또 대북 올라가죠. 관련된 좋은 맞아요. 이슈들을 항상 들고 와서 대북 관련 종목들을 항상 이제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히든 종목을 이제 대북 관련 이슈가 또 가미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징적인 이제 종목으로는 당연히 이제 철도 관련 종목들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어제 G7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이란의 핵 포기 관련된 이제 발언들을 하면서 북한 역시도 이제 핵만 포기를 한다면 좀 잠재적인 그런 경제 발전성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뭐 중국도 가깝지 않냐,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깝지 않냐 그런 이제 항공편뿐만 아니라 철도로도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된다면은 충분히 잠재적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면서 철도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철도 관련 종목들은 작년 이제 대북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죠. 철도, 뭐 도로, 시멘트 그리고 가스관 이렇게 네
네 섹터들이 강세 흐름 보여줬었는데 오늘 이제 푸른 기술이 철도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좀 대장격으로 상한가까지도 한번 치고 갔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푸른 기술 주가 흐름 보면요. 작년의 흐름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거의 500% 가까이 상승했었던 흐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대북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었던 종목들 위주에서 이제 아마 매매를 진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푸른 기술의 주가 흐름들을 봤었더니 보니까 매도 물량이 좀 더 나온 흐름들이 나와줬죠. 하지만 지난 이제 작년에 비해서 그동안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가 이번에 들어서 이렇게 거래량이 최대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상승 추세로 나아가려는 그런 이제 힘이 파워업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대북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매매하기 굉장히 또 좋은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눈여겨 보시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푸른 기술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주식 와이프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매수일 8월 1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6,100원인데 이미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40.6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일별 시세를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요, 매수한 날이 8월 12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급등이 쭉 나오더니 이거를 만에 우리가 아마 최고가를 뚝 찍었던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요. 일단 자랑도 좀 해주시고 추가적인 대응 전략도 좀 부탁드려요. 네, 제가 보니까 매수가가 4,900원이라서 네. 아직까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중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전략을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네. 지난번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는 복합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과거에 이제 대북 관련 이슈도 붙었었는데 최근에는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돼서 히토류 관련 이슈도 붙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대량 거래량이 붙었던 거는 또 기업 개별적인 이슈도 붙어서 상승세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매수가가 4,900원이고 현재 지금 종가 마감이 5,400원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익절 라인을 5,700원 정도로 잡아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익절을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이시라면 다행히 그래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21선 구간까지 흐름 보시면서 만약에 진짜 이거는 마지노선입니다. 5,200원 구간대 추가적으로 이탈한다면은 꼭 매도하시는 관점 가져가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전략을 세워드리자면은 제가 목표가를 6,100원 구간대까지 잡아드렸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6,100원대 구간까지 올라가는지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엠텍 살펴봤고 이번에는 서암기계공업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일 8월 21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7,5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4.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흐름도 좋았네요. 3%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쭉쭉 올라가면서 7,370원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어제 우리가 AS 하면서 홀딩 전략 세워주셨잖아요. 이 네. 종목도 일본과 그리고 대북 관련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제 복합 모멘텀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겠죠? 네, 일단 최근 트렌드 자체가 복합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상승세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암기계공업 역시도 제가 어제 이제 반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머지 이제 잔량은 보유하시면서 만약에 매수가 구간을 이탈하면은 매도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이제 보유 전략 유지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목표가를 7,300원으로 잡아드렸을 겁니다. 근데 7,500원으로 잡아드렸을 텐데 살짝 이제 못 미치게 7,490원에서 마감이 나왔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7,500원 구간대 가는지 함께 보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면은 그 다음에 제가 AS를 통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바이오 솔루션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8월 19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4,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4.3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4.55% 상승하면서 24,1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장 초반에 또 굉장히 강했습니다. 25,900원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전문가님 일단은 또 제가 아쉬운 게 지금 최고가 수익률이 14%인데 네. 지금 목표가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어요. 지금 목표가 너무 높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성격이 너무 급하신 거 저 아니에요? 지금 급하긴 해요. 이게 네. 이게 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네, 했죠. 네, 네, 어제도 맞아요. 장중에 보시게 되면 이제 14% 좀 넘게. 네. 그리고 오늘도 장중에 12% 이상. 그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제가 뭐 첫 술에 배부르야라는 그런 속담까지 들먹이면서 뭐 오래 걸려서 사실 좋은 건 없긴 하죠. 빨리 가면 좋긴 하지만 다만 이제 목표가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싸게 산 종목을 고작 이만큼 먹고 팔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거 차트 보시면 이 제가 목표가로 말씀드린 게 3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34,000원이 어디냐 지금 이거를 따져보면요. 요 검은 줄인데 이 검은 줄까지 가기를 바라는 것이 저는 절대로 큰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정도 마찬가지로 아까 셀리버리랑 똑같이 지금 상장된 지 이제 1년 좀 넘은 막 이제 파릇파릇한 그 종목이 말이죠. 시장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주가가 고점에서 이것도 뭐 70% 넘게 빠져가지고 지금 엉망이 됐는데 빠지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셀리버리처럼 악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품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거품조차도 다 사라져버린 이 상장 이후 최저가를 갖다가 이제 막 올라오면서 거래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벌써 20만 주 이상 거래량이 3번 빈도수도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바닥에서 분위기 반전되는 만큼 뭐 10%, 14%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좀 더 지긋하게 끌고 가면은 이 시세가 꼬리가 아니라 진짜 본판으로 나오는 순간이 임박했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팔 걸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이렇게 침착하고 가져가시면 진짜 제대로 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꼭 좀 참아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릴렉스하고 조금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가 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내가 또 수학을 못해가지고 우리 수학 1등급 우리 마이스트로 네. 4분의 1 토막이면은 하나 둘 셋 해서 요만큼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이만큼? 75%가 빠졌다는 얘기죠. 75% 가요? 4분의 반 토막이 반으로 떨어진 거니까 4분의 1 토막은 4분의 1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이 종목이. 그만큼 그러니까 반의 반이 1억 원어치 샀으면 2,5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은 아마 갖고 계신 분보다는 안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좀 기회로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특징주 할 때도 셀리버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요. 자, 제약주가 연이어서 우리 투자자 시장 그리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정말 세게 때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막상 뭐 임상 끝 말미가 되면서부터 뭐 중단 권고를 받질 않나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나 이러면서 대표적으로 뭐 신라젠이나 HLB 같은 그런 그 의리의리한 종목들이 최근 주가 많이 빠졌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제약바이오를 하나로 싸잡아서 너희들은 다 글러먹었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이 삼성제약이라는 종목이 잘 아실 겁니다. 어제 이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가고 상한가로 마감을 하고 오늘도 삼성제약 장중에 25%가 올라갔습니다. 바닥에서 굉장히 강하게 순식간에 정말 한 뭐 보름이 약간 넘는 사이에 주가가 2배가 올라오는 이런 모습 보였는데 이 삼성제약도 보시게 되면 자 우리 제약주들이 시장에서 처음으로 좀 강하게 반등했던 2015년도 상반기에 지금 주가 기준으로 18,000원 넘어갔던 것이 10분의 1 이하로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옵니다. 자 그냥 이건 얘는 좀 이유도 있었죠. 지금 최장암 신약
마지막 임상 3상이 진행 중인데 누구는 하던 임상도 중단 권고를 받는데 이쪽은 계속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결국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투자 심리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것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락하는데 마땅한 어떤 악재나 이유가 없었던 그런 종목들은 뭐 하나만 좋은 얘기가 살짝 나오게 되면 이렇게 바닥에서 크게 솟구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이전 고점, 그러니까 이전에 전 고점에 전 고점에 비해서 주가가 반의 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참고로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악재가 있어서 빠지지도 않고 주가만 정말 반의 반으로 떨어진 제약바이오 관련주라고까지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슉. 네. 날개를 달았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쪽 사업이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아, 잘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이오라고 하는 게 사실 진짜 날아가실 것 같아요. 이 바이오 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 돈을 못 벌어요. 맞아요. 연구개발하는 단계에는 돈을 쓰다가 이제 뭔가 잘 되면 버는 건데 사실 근데 두 번째 힌트가 사실 굉장히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히든스탁 시청자 여러분들 다른 요일은 안 봐도 화요일은 꼭 보셔야 되는 게 화요일은 거의 뭐 그냥 체험권을 거의 그냥 얻어가다시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두 번째 힌트가 굉장히 좀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얘기가 끝나고 나면 저쪽에 계신 우리 주식와이프 전문가께서도 잘 맞춰주시리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애플이라는 이 전자회사가 그렇죠. 극히 일부의 제품 말고 다른 것들은 딴 업체한테 생산을 맡겨버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 언제 일일이 다 고용하고 공장 돌아가는 거 관찰하고 귀찮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라고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대충.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걸 맡아서 하는데 지금 이 임상 진행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거 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막 공장 짓고 하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런 식으로 일종의 설계도만 가지고 생산을 좀 해달라고 맡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임상이 실패, 그 회사가 나한테 부탁한 맡긴 회사가 실패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에요. 나는 만들어주고 돈만 받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탁 생산업이 지금 뭐 굉장히 성행을 하면서 뭐 이건 실패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그래서 그 위탁 생산이라는 이 섹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날개를 달았다는 것이 당연히 뭐 실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세 번째 힌트로 좀 남겨놓기로 하겠고 위탁 생산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좀 큰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와이프 전문가는 사실은요, 저는 화장품 위탁 생산은 또 들어보고 옷도 좀 들어봤는데 바이오 생산품에 대한 위탁 생산은 또 오늘 또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날개를 달았다. 근데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바이오 의약품 이제 위탁 생산이라고 검색하면은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고요. 근데 삼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성기가 이제 6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떨어진 구간이 28만 원이니까 맞아요. 반 토막밖에 안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4분의 1 정도까지 이제 토막난 종목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빨리 검색해보니까 3종목 가까이 나왔어요.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펜젠이라는 종목이 가장 또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네이버 검색하시면은 펜젠 바로 뜰 겁니다. 그래서 펜젠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펜젠이 사실 상장 이후로 전성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성기는 없었는데 최고가 25,000원 대비해서 지금 거의 이제 6,000원대 종가 마감 대비해서 6,000원이니까 이 종목도 지금 거의 한 4분의 1 정도 토막 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업 분석을 한번 보니까 재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영업이익이 지금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에스트로님이 이렇게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을 설마 가지고 오지 않으셨을 텐데 싶어서 일단은 펜젠이라는 종목도 4분의 1 토막이 났구나 이 정도 이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넥스.
바이넥스도 이제 주가 흐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이 이제 전성기가 2015년도였습니다. 2015년도도 제약바이오 붐이 일었을 때였죠. 이때가 28,300원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 종가 마감 기준으로 보면은 7,000원대예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주가가 토막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기업 분석도 보니까 재무가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 흑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세 개 종목 중에서 맞추면 되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 종목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마지막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확실히, 예, 확실시. 확실시, 예, 그렇죠. 확실시? 네,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죠. 확실하다. 우리 그 왜 개표 방송 보면 가끔 네네네. 안 끝났어도 당선 이렇게 확실. 유력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런 거라고 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날개 달았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많이 잘 돌아가고 네네.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 만약에 회사 들어갔는데 일을 열심히 했는데 월급 안 주면 짜증 그쵸. 뭐 그래서도 안 되지만 네네네. 물론 기업이 정말 계속 영업 활동을 하는데 돈을 못 벌면 이거는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감도 많아지고 그 많아진 일감에 비례해서 실제로 이익도 늘어나는 이제 이런 거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뭐 제약바이오 사실 태반이 절반 이상이 다 적자입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성공한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기업은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이 일감 받아서 꾸준하게 돈을 벌어가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 문제 일으킨 종목들 보면 잠깐만 봐볼까? 이 보세요. 이 티슈진 같은 종목 잠깐 보면요. 이게 여러분들 복잡해갖고 이 숫자별로 이 알러지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보면 코오롱 티슈진 같은 종목 보면 여기 실적에 어디 갔어? 갑자기 보려니까 안 나오네요. 예, 돈이 이렇게 벌어서 번 흔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다 빨간색 영업 적자. 요즘 또 속세인 거 누구 있어? 또 신라젠 봐봐요. 신라젠도 보면은 죄다 막 다 영업 적자에 다 빨간색입니다. 이거 지금 기술특례 상장 기업 아니면 벌써 상장 페이지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작년 상반기까지 적자였는데 올해 상반기는 흑자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연간 기준 실적으로도 사실 이 상반기까지의 영업이익이 벌써 작년 영업이익의 70%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제는 이 구조 자체가 흑자 기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익이 더해진다면 이 종목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같이 이 불신의 시대, 특히 제약바이오 하면 정말 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못 믿겠는 이런 상황에서 이미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었다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도 외국인이 많이 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 꼭 여러분들 알아내서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또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이 대북주의 또 여왕이시잖아요. 대북주가 좀 꿈틀꿈틀 거리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대북주 매매해서 네네. 절대로 제가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오. 100점 100승에 가까울 정도로 네. 대북 관련 종목들은 항상 좋은 수익을 거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대북주는 공략하기가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너무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면은 팔고요. 내려가면은 매수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금 같은 이제 시기에 다시 미국이 좀 우호적으로 북한의 대화 포지션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부터 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쪽에서도 접근을 하신다면은 또 다시 강력한 이슈들이 들어왔을 때 한 방이 있는 그런 이제 섹터가 대북 관련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G7 그 회의 가서도 북한에 관련돼서 잠재 가능성을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나는 좀 축소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비용도 좀 아끼자고 말을 하는데 주변에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주변의 눈치를 보고 나는 그냥 한미연합훈련은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 것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축소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앞으로 조만간 북미 실무회담이 진행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9월 달을 넘어서부터는 또 고위급 회담 가능성까지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부터 시장의 강력한 이제 이슈 테마는 대북 관련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또다시 복합 모멘텀이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힌트는 대북 관련 그리고 이슈. 두 번째 힌트는 일본 관련 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했던 그 서왕기계공업처럼 쭉쭉 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죠? 네, 그런 종목이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맞는 매매를 하시려면은 어차피 개별 종목들 순환매가 나오고 테마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북 관련주 내지는 일본 규제 관련 종목들 위주로 좀 눈여겨보신다면은 보다 좀 빠르게 수익을 올리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로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일본 백색 국가 우리나라 이제 한국을 이제 제외하면서 그 제외를 했던 그 시행령이 내일부터 이제 실행이 됩니다. 바로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공포를 했었는데 거의 이제 21일 만이죠. 21일 만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제는 일본의 그 수출 과 관련돼서 백색 국가 이제 제외를 받게 되는데 일본에서 이미 뭐 그 전부터 선포를 했었고 우리 시장 많이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지금 계속 이제 정부 쪽에서 지금 약 2천억 가량을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뭐 반도체라든지 IT, 일본 규제 이제 폭탄을 맞아서 피해가 가는 그런 기업들에게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으로 지금 계속 이제 접근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이제 흐름들은 계속 이제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2016년도에 이제 지소미아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냥 종료를 하게 됐죠. 우리나라는 계속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지금 수출 규제까지 아마 긴 시간을 갖고 아마 진행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은 금방 이제 협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화될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보자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일본 규제 관련 이슈 역시도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아까 우리 주식 와이프 네. 전문가님 봤어요? 너 100점 100승이에요. 그래서 네, 으쓱으쓱 하셨는데 네. 그러면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한번 맞춰주세요. 뭐 좋은 종목이겠죠. 네네네. 근데 지금 힌트가 이게 솔직히 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이게 힌트 이걸 힌트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첫 번째 힌트는 그러니까 사람을 찾는데 인상착의는 말을 안 해주고 첫 네. 번째 힌트는 이분이 서울 살고 네네. 두 번째는 김씨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힌트가 나온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 일본이랑 어쨌든 경협주랑 같이 엮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좀 약간 갈 수 있다면 이거밖에 솔직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화성밸브란 종목인데 이 종목 아시다시피 네, 화성밸브 남북 경협주로 이미 작년부터 뭐 굉장히 사실 흐름이 좋았습니다. 뭐 이제 뭐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움직일 때마다 좋은 흐름 나왔었는데 이 종목이 일단 수급상으로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동안에 외국인들 매수는 꾸준하게 수십만 주의 매수가 들어온 모습 확인이 되고 오늘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가 하반기 최대 거래량 터지면서 장중에서 세게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일본 연관이라면은 이제 일본과 우리가 약간 좀 경쟁 관계에 있는 이제 그러한 섹터 쪽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당연히 이제 플랜트 사업과도
엮여 있다 보니까 뭐 일본에 뭐 별로 입에 담고 싶지 않지만 뭐 미쓰비시 중공업까지 이런 뭐 다른 이제 업체들하고 약간 좀 우리나라랑 이렇게 좀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된다면 아마 그런 쪽으로도 좀 탈 수 있다고 본다면 뭐 최저점에서 이런 백전백승이라고 하시면 요거 정도면 1승 정도를 더 얹으실 수 있는 종목이라는 판단이 되긴 한데 예, 솔직히 확신은 잘 들지 않아서 세 번째 힌트까지 보고 한번 유추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 종목을 꽁꽁 숨기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네. 제가 봤을 때 이 종목들이 최근에 상승세가 계속 나왔습니다. 포스코 엠텍도 네네. 뭐 미중 무역 전쟁 그런 관련 수혜 이슈도 있었고 이제 히토류 관련 이슈가 이제 엮이면서 네.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고 서한기계공업 역시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 자체가 최근에 이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고 복합 이슈가 지금 붙어준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재차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 트렌드가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종목들로 매매를 하신다면은 10%에서 뭐 많게는 포스코 엠텍처럼 40%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지금 시장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예시 종목 제가 좋은 사람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좋은 사람들 차트 흐름 보도록 할까요? 좋은 사람들이 원래 과거에는 대북 관련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었죠. 언더웨어 이제 관련 종목인데 개성공단 쪽에도 공장을 두고 있어서 대북 관련 종목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세가 나왔었고 1월 달에 이런 주가 하락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이제 하락세가 나왔었던 거였죠. 근데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자는 겁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 이렇게 수급부터 주는 흐름들을 봤을 때 이 수급이 언제부터 붙었었냐? 바로 5월 달부터 붙었습니다. 이런 대량 거래량이 붙어주고 나면은 꼭 한 달 내지는 뭐 한 달 반, 길게는 2달 반 정도 그런 텀을 두고서 상승세가 나오는데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붙어주고 나서 7월에는 애국 관련 테마, 일본 규제 관련 테마가 붙으면서 상승세가 나왔었고요. 이런 종목들은 또다시 이제 공략하기가 쉽다고 말씀드렸죠. 대량 거래량 붙어줬기 때문에 다시 눌리고 이슈가 살아있으면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북 관련 이슈와 일본 규제 이슈가 붙는 종목들 최근에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중에서 제가 안 들고 온 종목들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을 하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니, 오늘 문자가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월드입니다라고 보내주셨고 우진, 그리고 삼육물산, 도화 엔지니어링, 그리고 아진산업 하면서 에코마이스터까지 와 있고요. 아직까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께는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둥글둥글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찾아주신 것 같고요. 그 아래는 또 뭐가 있어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바이넥스요? 네네. 바이넥스. 아, 그거 말고? 태은하나 이쁘세요 하면서 이렇게 눈웃음까지 하시면서. 동부바이오제약이라고 하셨네. 예. 네, 정답일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이넥스, 바이넥스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바이넥스 지금 한 페이지가 꽉꽉 채워서 바이넥스까지 와 있고요. 너무 귀엽다 하면서 하트 뿅뿅 이렇게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일단은 바이넥스가 마이스트로 전문가님께 정말 많고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이 왔는데요.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 화요일에는 체험권을 많이 가져가시는 날입니다. 바이넥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예, 뭐 일단 뭐 두 가지만 딱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먼저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2015년도에 28,300원까지 갔었습니다. 당시 지금처럼 돈을 많이 벌 때가 아니었죠. 근데 지금 주가는 7,000원대로 빠졌습니다. 정확히 반의 반으로 빠지는 동안 이 회사 내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다는 거. 여기 보시게 되면 자, 2017년도에 75억 적자 보다가 작년도에 매출 1,000억 원 돌파하면서 한 69억 흑자로 바뀌었고 올해 50이라고 써 있는데 작년보다 작은데요? 예, 그렇죠. 왜냐면 올해는 아직 반밖에 안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오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대하면서 다시 원래 자리 향해서 갈 거로 보는데 너무 큰 욕심까지 뭐 지금 당장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목표가는 9,500원으로 좀 역시 짧게 뭐 그렇게 너무 길게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바이넥스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9,500원 그리고 손절가 6,5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오늘 그렇게 네. 꽁꽁 숨겨놓은 이 보석 같은 종목 어디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대북주 관련해서는 100점 100승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제가 수익률 프로그램 나왔을 때 대북 관련 종목으로 제가 우승을 2번 정도 했습니다. 오. 그만큼 대북 관련 이슈에 있어서는 제가 굉장히 좀 강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제가 실제로 매매 진행했을 때도 대북 관련 종목으로 손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북 관련주에 있어서만큼은 주식 와이프의 좋은 전략과 조언들을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최근 시장 트렌드 복합 이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자 보니까 삼육물산이 굉장히 많이 오기도 하는데 잠깐 삼육물산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육물산 차트 흐름 보도록 할 텐데 과거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삼육물산이 DMZ 관련 이슈가 붙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역시나 대북 관련 이슈가 붙었었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일본 규제 관련 이슈가 붙으니까 지금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상승했나요? 15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복합 모멘텀, 특히나 과거에 대북 관련 이슈가 붙었다가 최근에 일본 규제 관련 이슈까지 붙은 종목들이 100%가 넘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현재 시장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직도 대북 관련 이슈와 일본 규제 관련 이슈가 붙어있는 이 종목을 공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신다면 온라인 방송 넘어오셔서 꼭 히든 종목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지금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동에 좀 변화가 조금씩 이제 나타나려고 하고 있죠.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먼저 뭔가 좀 이렇게 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까지 이 밀당 전략으로 계속 갔습니다. 협상할 것처럼 하다가 뭔가 터뜨리고 정말 터뜨려서 싸울 것 같다가 또 협상하자 그러고 그렇게 왔는데 자 이제 미국도 결국 이제 대통령 선거가 점점 날짜가 다가오고 있고 그 전에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비핵화나 미중 협상이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되는 게 아니죠.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슬슬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눌린 시장은 반등에 점차 나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작년 초부터 1년 7개월 동안 하락장이거든요. 투자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그러한 것들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다면 그만큼의 강한 반등도 뒤따르게 돼 있으니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 시장에서 뛰쳐나가시면 안 되고 주식으로 꽉꽉 갖고 있으셔야 되고요. 어떤 종목을 잡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악재 없이 너무 많이 빠진 과대 낙폭주. 하지만 이제 급등이 임박한 그런 종목들 계속 잡아가셔야 되는데 저와 함께 끝까지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네, 저는 오히려 우리 시장을 지금 암담하게 보기보다는 좋은 증시로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순환매가 나오는 증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테마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테마인 대북 관련 종목으로 매매해 보시라고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에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그리고 마이스트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